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겸허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국에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의 대응에 대한 내용인데 7월 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직후 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7월 초로 가보죠. 일본 외신은 물론이고 일부 한국 언론까지 마치 2주에서 3주 안에 불화수소는 다 바닥이 날 것이고 불화수소에 일본의 높은 점유율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어디서도 불화수소는 구할 수 없고 곧 한국 반도체 공장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 근거가 없는 그런 기사는 아니었어요. 불화수소 자체가 재고를 할 때 어떤 독성 때문에 오래 보관을 못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돈 되는 라디오 영상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돈 되는 라디오의 취지는 일관됐습니다. 7월 초에도 단기적 한국의 공급처 변동, 공정 중복 투자로 인해서 손해, 단기적으로 한국이 손해라고 분명히 팩트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장기적 일본의 매출 감소로 인한 산업 괴멸로 인한 일본의 치명적인 손해. 지금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수출 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실질 피해는 미미하다라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죠. 말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물론 향후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긴장은 놓지는 말아야겠죠.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일본산 의존도 90%에 달하던 포토레지스트 PR이나 폴리미드는 물론 44%에 달하던 기체형 불화수소까지 물론 혼란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고 삼성 전혀 단 한 개의 웨이퍼 감산도 없이 무난히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죠. 7월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쯤 분명히 소량이라도 감산이 이루어졌어야 그들의 주장이 말이 되죠. 이래서 언론의 기사는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터링을 거치고 들을 필요가 있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제 주장도 당연히 필터링을 거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열심히 자료들을 찾아서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주관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치고 들으셔야 맞습니다. 물론 5건의 일본의 허가가 있었으나 그도 일본 정부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의 민원이 폭주해서 그 업계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내준 거죠. 즉 일본 정부도 이 정도까지 일본 기업이 어려워지리라고 내다보지 못한 거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무작정 일단 한국을 때리고 본 거예요. 약간 그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슈에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거기까지 내다봤다면 자폭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수출 규제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겠죠. 업계는 일단 재고 면에서 올 연말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만한 재고를 다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국산화 면에서도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경우 시범 테스트가 끝났고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램 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일부 양산 라인에 지금 도입한 상태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더 좋죠. 이번 달 LG 디스플레이 완전히 100% 국산 불화수소가 전 공정에 걸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90% 정도는 대체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는 다 공식 발표된 기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일본산 사용의 비율이 상당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본의 수출 허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경계를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빠른 속도로 국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삐를 쥔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 제사를 깎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돈 받고 판매하는 물건들을 안 팔겠다 하는 거니까 자기 매출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은 제사를 깎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미 제사를 깎을 만큼 깎았다 이거죠. 일본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인건비 주기 바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본 제가 니케이 신문의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죠. 그거를 일맥상통해서 결국에 일본의 어떤 모리타 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일본 정부에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것도 공개적인 언론 발표를 통해서 지금 힘들다. 지금 좀 한국과 화해 기조로 가야 된다. 일본 경제에 계속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일본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제사를 깎을 만큼 깎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배들 한국 일본의 어떤 무역을 통상을 나타내는 이 그림들 밑에 이제 두 번째 주제 나와 있죠.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 한 회사의 미래를 바라볼 때 기존 캐시카우 회사의 성적 유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을 얼마나 발굴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적과 포텐셜이 나오는가가 결국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고 그게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5G 통신 장비 분야에 있어서 잘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삼성의 비메모리 2030과 더불어서 제가 통신 장비 분야에서 한때
화웨이를 제칠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삼성에 대해서 평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구글 및 미국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틈을 타서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의 대규모 수주에 삼성이 성공을 하면서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글로벌 패권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미 4분기하고 이번 연도 1분기에 삼성이 세계 1위를 잡은 바 있었죠. 그만큼 이 장비 5G 특히 분야가 태동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이다. 사실 5G 상용화가 이제 궤도에 어느 정도 계속 오르고 있죠.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선점하는 회사가 향후 큰 과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반 어떤 IT를 모르는 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KDDI, 일본에서 2위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업체죠. 여기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최대 공급업체로 삼성이 낙점이 됐고, 이게 2조가 넘는 수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물론 독점 수주를 한 것은 아니고 에릭슨, 노키아와 같이 수주를 했지만 삼성의 물량이 가장 많아요. 절반이 넘는 물량을 삼성이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 KDDI에서 삼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거죠. 자, 일본에 5G를 수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5G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기술력을, 뭐 꼭 5G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본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한번 그 평창에서 뭔가 멋지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건 또 결국에 서로 간의 통신, 프로그래머블 언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사람이 그거 일일이 막 뭐 조작, 그 뭐라 그러죠? 게임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거 막 수백 개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결국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 그러려면 드론과의 통신이 중요하죠. 그게 빠를수록 드론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더 멋진 그런 드론의 움직임이 나오죠. 그것은 5G가 기반이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과실을 삼성이나 뭐 SK나 뭐 LG나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번에 영업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SK도 하나 따냈는데 그 부분은 뭐 삼성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4개 정도의 이동통신 업체가 내놓을 이 투자 규모만 신규로 치면 17조, 기존 LTE 거를 전환하는 비용까지 보면 32조에 달합니다. 이 분야를 먹게 된다면 상당한 현금 흐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분야에서 화웨이가 작년 기준 30% 정도의 점유율로 막강한 1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이번에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거래금지 업체로 딱 지정을 해주면서 삼성이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나 그 AT&T 그 스프린트 회사죠. 그 통신사의 수주를 삼성이 따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른 분야에서는 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우리나라한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화웨이에서 노트북을 낸다, 뭐 휴대폰을 낸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 거다 하면 화웨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이번에 안드로이드가 화웨이 그 구글이 화웨이에 들어가는 지메일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다 화웨이 메이트 30에서 들어가는 거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삼성의 반도체 매출이 그와 같이 조금 감소를 하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혼재하겠지만, 5G 통신 장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화웨이를 대체할 업체로 삼성이 단연 꼽히고 있어서 지속적인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AI, IoT 이런 미래의 산업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많지만, 결국 그게 현실화되려면 5G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5G 인프라에 있어서 5G 스마트폰이 기본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뭐 모두 5G 이 통신 모뎀 칩 등이 토탈 솔루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5G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점유율 확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더 양질의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굳이 제 영상 시청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실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일부 언론들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90%를 넘고 소재 국산화의 난이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당장은 소재의 국산화가 어렵다며 삼성과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소재 수출을 금지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해 공정에 사용하는 등 일본 제품을 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일본의 규제 때문에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렸던 것 치고는 무난히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관련 업계는 처음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을 금지한다고 하자 비상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소재 투입액을 절반으로 줄여 재고 소진을 최소화하고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라인을 멈추고 국산 대체재를 테스트하는 등 갖은 노력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위기를 넘긴 기업들은 결국 소재 국산화를 실현하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산 불화수소 적용 테스트를 끝내고 일부 공정에서 1개월 이상 문제없이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지난달부터 국내 불화수소를 납품받아 양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일본 기업들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수출 규제는 말 그대로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해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해온 모리타 화학공업의 한 간부는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빨리 수출 중단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불화수소 업체인 스텔라 케미파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핵심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한국 기업들이 소재 분야에서 탈일본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된 7월 이후 소재 부품 등을 포함한 한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12%나 줄어들며 한국과의 무역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처음 걱정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화수소 외에 폴리이미드나 포토레지스트 등을 국산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잘 대처해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핵심 소재가 모두 국산화되면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될지